안녕하세요. DQS 코리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DQS 코리아에서 인증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주제는 AI 경영에 필수적인 ISO 42001이고요. 이 표준을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DQS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작하기에 앞서 42001 표준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올해 9월에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 추가로 다룰 예정이고요. 자세한 세미나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앞부분에선 저희 DQS대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DQS대에 간단히 소개해 드린 뒤 글로벌 AI 시장의 트렌드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SO 42001 표준을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뒷부분에선 저희 DQS 코리아의 김효석 위원님께서 42001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개요와 요구사항 및 심사 절차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엔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QS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증기관이고요. 1985년 독일 최초의 품질 보증 시스템 인증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60개국 이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2,500명 이상의 전문 심사원 또는 테크니컬 엑스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 및 국제 표준에 대해서 200개 이상의 감사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현재 130개 국가에서 6만 5천 개 이상의 경영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DQS 코리아는 DQS 그룹의 직영지사이고요. 저희 본사인 DQS 그룹은 독일에서 품질 및 표준화 분야의 선구자인 독일 품질협회와 독일 표준협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미국의 UL이 DQS 그룹의 주주가 되면서 UL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국제인증 사업부를 저희 DQS 그룹에 포함시킨 바 있고요. 그 외 여러 주요 독일 산업협회들이 DQS 그룹의 주주로 참여하여 DQS 그룹의 핵심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QS 그룹은 전 세계 약 60개국에서 80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전 세계 어디서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DQS 코리아를 통해서 생산기지가 있는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저희 DQ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QS는 또한 아이큐넷의 창립 멤버로서 글로벌 인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DQS에서 발급한 인증은 해외 고객사나 글로벌 파트너에게 더욱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인증의 국제적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QS는 단순히 ISO 9001 같은 범용 표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ATF 1694구나 TISAX 같은 산업특화 인증에 있어서도 검증된 심사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매니지먼트 시스템 표준과 공급망 심사들을 연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표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DQS 코리아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글로벌 AI 시장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쪽은 AI 기술이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스위스 베른 대학병원에서는 AI가 흉부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코로나19 진단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I의 진단 정확도가 평균적으로 무려 97%에 달했는데요. 이에 반해 전문의의 진단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5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는 진단 구조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의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투명성, 그리고 책임 주체의 명확성은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AI가 도입되는 조직은 단지 성능만이 아니라 윤리적 검증 체계를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AI가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들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측 모델이 광범위한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인종, 지역, 소득 등에 따라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인종에게만 더 높은 재범 점수를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AI의 활용도가 이렇게 매우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AI의 편견에 대한 통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뷰 AI는 전 세계 수십억 장의 얼굴 이미지를 수집해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 600여 개의 법 집행기관이 이미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 서비스는 SNS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수집하고 해당 이미지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로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클리어뷰 AI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표정, 시선, 집중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능형 카메라가 30초마다 학생의 얼굴을 스캔해서 감정과 행동을 분석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교사에게 전송해서 학생들의 집중도와 학습 태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AI를 통해서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사례처럼 AI는 교육 현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활용이 잘못될 경우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도입에 앞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세를 보자면 글로벌 AI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4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 규제와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 습득이 아니라 그 기술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218억 달러였던 AI 시장 규모가 2029년에는 1,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진단 정확도 향상, 환자 맞춤형 치료, 병원 운영의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의료 정보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보호와 윤리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42,000이란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의료기관이나 헬스케어 플랫폼에게 필수적인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음료 산업에서도 공급망 관리, 재고 예측, 고객 선호도 분석, 품질 검수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용을 통해서 식품 폐기율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유통을 다루는 브랜드일수록 AI를 도입해 복잡한 물류와 수요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식음료 업계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이미 현재 AI 기술은 식음료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1년 약 23억 달러 규모였던 자동차 AI 시장은 2026년까지 16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율주행은 물론 차량 유지 보수 예측, 고객 운전 습관 분석을 통한 보험률 조정 등도 AI가 담당하는 시대가 됐고요. 특히 2030년에는 전체 차량 판매량의 약 12%에서 17%가 자율주행 차량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커넥티드 카 시스템과 같은 자동차 관련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차량이라는 공간이 실시간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AI의 판단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42,001은 이런 고위험 상황에서의 책임과 통제를 요구하는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지금부터 42,001 표준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김효섭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ISO 32001은 AI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9,001이 품질, 27,001이 정보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라면 42,001은 AI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윤리, 투명성, 책임성 등 기존의 기술 중심 표준과는 다른 관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법무팀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복합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기준들은 조용히 시작돼서 어느 순간 안 하면 거래가 안 되는 조건이 되는데요. ISO 27,000도 처음엔 선택 사항이었고, 티삭스도 도입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몰랐지만 지금은 독일차 공급망의 필수 기준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규제가 공식화되면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구가 나오기 전에 준비한 조직망이 고객과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파트너 선정에서도 1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ISO 42001은 완전히 새롭게 도입해야 할 부담스러운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42001은 9001이나 27001 같은 ISO 시스템과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요. 특히 27001을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42001의 상당 부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사고는 단 한 번으로 기업 이미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윤리적 문제가 터지거나 편향된 AI 판단으로 고객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매우 큰 사회적 리스크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42001은 이런 신뢰를 시스템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가가 더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뒤 저희 DQS 코리아의 김효석 위원님께서 AI 경영 시스템의 신청적인 개요와
42,000일에 관련한 요구사항 및 심사 절차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큐에스 코리아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 AI에 대한 현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ISO 42001 그 인증에 대해서 좀 개요와 그다음에 심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그 인증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돼서 그 법제 동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외 AI 법제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최근에 일단 보시면 최근에 그 EU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법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 그러니까 26년도 1월 달에 실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의 AI 그 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위험 등급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서 그 AI 서비스의 어떤 요 등급, 위험 등급에 따라서 각각의 그 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에 보시면 이 그 EU AI 그 법에서 보시면요. 그 AI 법을 위반했을 때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과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작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통과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도 1월 달에 요 이제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모든 기업들에서 만들고 서비스하는 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 서비스들이 내국인을 위한 이제 그러한 그 목적의 서비스도 있겠지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AI 법을 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유럽의 GDPR하고 같은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의 그 AI 법이 이제 강제 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만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는 우리 ISO 42,000일 인증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후에 그 AI 법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AI 기본법도 당연히 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보시면요. 우리나라 AI 기본법에서 우리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 사업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인공지능 서비스들 같은 경우도 보면, 각각의 이제 우리 기업에서 몇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이 위에서 아래쪽 AI 기본법 제31조부터 해서 32조, 33조, 34조, 35조, 이렇게 36조까지 있고요. 주요한 의무만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그 제32조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라고 해서 그 위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규격 설명 드릴 때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가 표준으로 요 ISO 42001을 42001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지금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예상으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면 될 거라고 하는데 뭐 늦어도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정보보안 쪽에 ISO 27001이 국내 지금 KISMS 인증 제도로 가져온 것처럼 ISO 42001도 우리나라에 맞도록 그렇게 이 제도로 좀 제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 AI 이제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을 텐데, 그 리소스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맨 밑에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 그리고 환경 경영 시스템, 안전 경영 시스템, 그리고 정보보 관리 체계 이런 다른 인증의 규격에서도 이런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PDCA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영 시스템 표준이고요. 이미 ISO 표준, 이제 다른 표준들도 보시면 뭐 9001이나 14001, 그리고 2만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표준들에서도 이 경영 시스템의 표준,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ISO 42001도 역시 ISO 인증이기 때문에 이 경영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영 시스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뭐 ISO 9001 그리고 ISO 14001 그리고 27001 뭐 등 다른 표준들도 역시 왼쪽에 보시면 리퀘어먼트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그다음에 정책, 목표, 분석, 내부 감사, 경영 검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모든 ISO 인증들이 프레임워크로 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ISO 42001, 요 인공지능 이 인증 자체도 이 표준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서비스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유관되어 있는 부서, 인력, 예산, 시스템 등등 그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상호작용도 해야 되고요. 그런 집합을 이제 AIM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밑에 PDCA 사이클로 그런 단계가 지속적으로 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체계를 우리는 AIMS, AI 경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AI 경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ISO 27001 정보보안 쪽에 인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목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701,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쪽 인증도 있는데, 그 인증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01이라고 하는 품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AIMS가 다각적으로 이제 이런 관리 표준의 통합,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AI의 표준을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런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책임감 있는 그러한 AI 사용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마련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성 그리고 윤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AI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구경에 있는 내용인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서비스 개발하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하게 보면 보통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설계 개발 대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주기인데 거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게더링.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조작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AI 서비스를 할 때, AI 서비스를 할 때, 우리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다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뭐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그 방법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요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인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O 27001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보안 쪽에 인증에서도 보면 우리 개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요 42016 이런 개발을 할 때 개발 보안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서화라든가, 그다음에 보호 조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적절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AI 특성상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제 추론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이제 보안 취약점을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공격을 통해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원래 어떤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4201 인증을 준비하실 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취약점 점검도 해야 되고요. 진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위험 평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적절하게 모델링되고 그다음에 모델링된 데이터가 적절하게 이제 아웃풋이 우리가 예상했던 아웃풋이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래서 4200 인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든가 책임성 그리고 안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 이제 AI 서비스가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의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침해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준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신뢰성,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같은 경우, 그래서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끝나고 검증용 데이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어떤 출처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적절성,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생명 주기별 요구사항.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다가 데이터 관련돼서 데이터 학습을 하고 모델링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과정이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규격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워크고요. 그리고 이제 ISO 42001 규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PDCA 사이클을 돌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직의 상황 이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다른 ISO 인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가운데 PGCA 쪽을 보시면 PGCA 쪽이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기획하고 지원 운영 그리고 성과평가 개선 예, 이게 이제 PGCA 사이클인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돌면서 보통은 뭐 1년 단위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PGCA 사이클을 돌면서 의도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앞서 말씀드린 PDCA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겁니다. 우리 규격에서 얘기하는 요 플랜 투 체크 액트라고 하는 요 과정을 좀 매핑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4번부터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예, 요걸 PDCA 사이클을 돌리고요. 이 장표에서 그 파란색으로 하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이 AI, 인공지능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검은색들은 우리 그 뭐 다른 ISO의 규격, 뭐 27001이나 또는 27701, 다른 그런 규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ISO의 그 다양한 그런 인증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다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 상황에서 보면 우리 그 AI 인공지능 그런 그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인증이다 보니까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범위의 인증을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MS 이 그 체계를 수립을 하고 이제 그런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번의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이 정책을 수립을 할 때는 AI 정책 수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국내 법령이라든가 법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유럽의 이런 AI 법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 AI 서비스가 그 범위, 그러니까 회원들의 범위가 사용자 범위가 유럽에 있는 외국의 글로벌한 이제 그런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러한 법률도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발하면 됩니다. 예,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 8번의 운영에서 그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이제 위험 평가인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ISO 27001이라고 하는 정보보안 이그 인도도 그렇지만 요 42001에서 이제 핵심은 바로 위험 평가고요. 위험 평가를 다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산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자산의 중심도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관련된 리스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인증 준비하실 때 우리 컨설팅하는 이제 업체라든가 이런 쪽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표로 그 우리 안엑스, ISO 42001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보석서라고 하죠. 예, 컨트롤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앞서 설명드렸던 프레임워크는 전반적인 PDCA 사이클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그 프로세스 관점으로 우리가 조직에서 기업에서 어떠한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안엑스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컨트롤 통제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는 지금 9개의 통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38개 통제 항목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간단하게 이제 주요한 통제 항목만 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엑스 2번 같은 경우는 정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이 당연히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개발부서, 운영부서 당연히 다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개발 조직, 개발,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 보안, 뭐 다양한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조직 간의 의사결정이나 역할, 아레나를 당연히 이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CISO, 우리 보안 같은 경우는,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CPO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안엑스 4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가 데이터. 이게 이제 자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자산을 식별을 해야 되고요. 우리 AI 시스템 개발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들, 뭐 서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프라, 그 다음에 조직, 그리고 데이터까지 모두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화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 자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그 정보 자산 목록에다가 데이터 관련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도구, 툴,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모델링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엑스 5번 같은 경우 영향평가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AI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때,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법령, 그러니까 대내외, 우리 유럽의 AI 법이나, 그다음 우리나라 AI 기본법, 예, 그런 그 법도 분석을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프라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엑스 6번 같은 경우는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그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그 단계, SDLC 단계 안에 데이터를 학습하고, 수집부터 해서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모델링하고 검증하고 적용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시스템 개발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개발 보안 정책, 그리고 데이터 보안 정책, 그다음에 그러한 각각의 이제 액션들에 대한 로그 이벤트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가 바로 안엑스 6번이고요. 안엑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데이터, 이제 여기에 이제 프라이버시, 데이터 품질,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머신러닝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적절성, 윤리성 네,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엑스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돼서 우리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또 서플라이 다른 업체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런 관계자가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그래서 관계자들에 대한 이제 이런 정보도 당연히 식별을 해야 되고요. 예, 식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 통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 소통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엑스 10번까지 정도가 우리가 실제로 아마 이제 인증 등기하실 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요 안엑스 2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이 내용이 이제 통제 우리 조직에서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이행되고 있는지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프레임워크 설명된 그 내용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사하는 이제 범위는 앞에 말씀드린 프레임워크하고 지금 설명드린 요 38개 통제 항목 요게 바로 요 심사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 심사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기업,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예시로 좀 써놓은 거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그 ISO 이제 42001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인증기관에다가 인증 신청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신청하기 전에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MS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 관리 체계, 예, 그러니까 경영 시스템, 다른 말로 관리 체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 체계가 PDCA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인증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저희 같은 인증 기관들이 그 신청을 받고요. 인증 범위를 확인하고 왼쪽에 보시면 필수 서류라고 있는데 이 일단 서류 목록은 일단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제가 좀 적어놓은 거고요. 인증 범위 정의서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AI 서비스 중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을 텐데
전체 다 인증받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증 범위를 정의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만들고 그 이제 문서 안에는 어떠한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그다음에 조직 뭐 등등 그런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정책 지침 절차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산 목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그 해당 인증 범위에 있는 AI 서비스에 해당하는 자산 목록 그 안에 이제 데이터 현황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점 분석 그 AI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영향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 위험 평가를 하고 그다음 위험 조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위험 평가하는 것까지. 그리고 내부 검사도 해야 되고, 경영 검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위험 평가라든가 내부 검사, 경영 검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뭐 일반적으로 그 ISO 27001에서도 주로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SOA라고 하는 이제 적용성 보고서. 그래서 우리 기업에는 우리가 ISO 그 42000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현황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SOA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행 증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를 이행을 할 때 단계별로 태스크를 진행을 하면 각각의 그 어떤 에비던스들이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증적들을 계속 이제 그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심사원들이 그런 증적을 이제 보고 실제 이 PDCA 프레임워크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통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심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심사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적을 에비던스를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수서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인증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저희 이제 인증기관들이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심사는 보통 두 가지의 그 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심사는 보통 이제 문서의 형태를 보고요. 심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2단계. 2단계는 보통 현장에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세부 심사를 할 때, 예, 그건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심사가 끝나면, 이제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심사팀에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그 보완 조치를 진행을 하고,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시면, 우리 이제 그 인증기관의 심사팀장님이 그걸 보시고, 오케이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쭉 우리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인증서가 이제 교부되고 수령이 됩니다. 지금 이 ISO 42001도 요 인증 심사하는 절차는 다른 인증하고 거의 공통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인증 뭐 예를 들면 이제 27001이나 이런 인증을 이미 유지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27001의 그 인증 심사 절차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증 심사 절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상단의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호명해 드릴 거고요. 호명이 되신 분들은 마이크를 활성화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지장님 마이크 활성화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에서 인증심사 절차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ISO 42001을 준비해서 인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통 그 이제 국내에도 보면 이제 그 취득한 사례들이 존재를 있는데요. 보통 보면 뭐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런 이 관리 체계가 다른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시작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그 인증 체계가 존재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고. 네, 신소정님 마이크 활성화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디큐스 코리아 쪽에서 42,000위를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면 단가나 비용에 대해서 책정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42,000원 인증 관련 비용은 업체별로 차이가 클 수 있어서 저희 영업팀으로 따로 문의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준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그 ISO 42001 관련해서 좀 제휴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제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이제 인증원은 이제 심사만 하시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가능하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 영업팀으로 문의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없으실까요?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ISO 32000이라는 AI 기술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표준이고 조만간 글로벌 산업에서 필수적인 표준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DQS는 이 표준의 초기 개발부터 글로벌 심사원 양성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한국에서도 곧 본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DQS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 링크를 이메일로 송부드릴 예정이고요.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발표 자료를 송부드릴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향후 더 나은 웨비나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웨비나 전체 영상은 DQS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웨비나에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